학생들의 영어 실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중소형 공부방부터 어학원 그리고 대형 학원까지 영어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넬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한국교육과정 기반으로 영역별 영어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까지 해주는 온라인 영어 레벨 테스트 넬트.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넬트 평가연구소장 백인경입니다. 넬트는 영어교육 전문기업 애니능률이 개발한 IBT 방식의 온라인 영어 레벨 테스트입니다. 응시자의 수준에 맞는 문항을 통해 영역별, 어휘, 문법, 듣기, 독해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상세한 분석이 담긴 성적표를 통해 중고등 내신 및 수능 대비를 위한 학습 처방까지 제공하는 시험입니다. 넬트는 현재 어휘, 문법, 듣기, 독해 종합 테스트와 어휘, 문법, 선택형 테스트 총 2종의 테스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휘, 문법, 듣기, 독해 종합 테스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어휘 중심의 프리테스트 결과에 따라 응시자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문법, 듣기, 독해 영역별 테스트가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프리테스트를 포함하여 총 70분의 제한 시간 동안 최대 100여 개의 문항을 통해 영역별로 영어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평균 응시 시간은 40분 미만입니다. 예비초를 포함한 초등 기초 단계부터 고3 수능 실전 단계까지 주요 학년에 따라 총 9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넬트의 특별한 점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교육과정 기준의 영어 레벨 테스트입니다. 미국 교육과정 중심의 타사 레벨 테스트와는 달리 한국 교육과정 기준으로 세밀하게 설계한 다량의 테스트 문항을 통해 응시자의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방면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상세한 성적표를 통해서 수능 기출 항목은 물론 교육부 성취 기준에 따른 어휘, 문법, 듣기, 독해 영역별 평가 결과를 전국 단위의 객관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응시자의 약점을 분석하여서 실질적인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학습 처방을 제시하므로 내신과 수능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IBT 방식으로 PC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응시할 수 있고요. 테스트 종료 후에 바로 성적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문항 반응형 테스트로서 프리테스트 결과에 따라 응시자 수준에 적합한 영역별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영어 실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점유율 1위의 영어 교과서를 만드는 애니능률이 만들었기에 더욱 믿을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넬트는 국내 최고 영어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애니능률 영어교육연구소의 4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하였고 한국영어교육학회 인증을 취득하여 영어 레벨 테스트로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넬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상세 성적표부터 요약 성적표, 누적 성적표까지 다양한 형태의 성적표를 제공합니다. 상세 성적표는 총 19페이지 분량으로 응시자의 종합 레벨 수준과 동학년 대비 정보, 영역별 세부 평가 결과 수준 등을 다양한 지표로 설명하며 약점 분석에 따른 학습 처방까지 제공합니다. 요약 성적표는 상세 성적표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한 페이지에 담아 보여줍니다. 학생의 성적 결과를 한눈에 보고 싶거나 아니면 학부모님께 성적 결과의 핵심만 공유하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학생이 넬트를 2회 이상 응시한 경우 누적 성적표를 통해 실력 변화 추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역별 응시 결과를 주요 지수 기준으로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회차별 결과를 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누적 성적표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응시할 때 응시자의 이름,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등의 응시자 정보가 일치해야 하므로 애니튜터 사이트에서 응시 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실 때 꼭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부터 상세 성적표 기준으로 성적표 해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표의 종합 부분에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합 수준은
4개 영역별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응시자의 현재 종합 레벨 수준입니다. 종합 수준은 각 응시자의 영역별 결과 수준을 영역마다 다른 비율로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항목별 평가는 영역별 성적 수준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오각형 그래프의 면적이 넓을수록 좋고요. 모양이 정오각형에 가까울수록 영역별 수준이 고르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예상하시겠지만 성적은 보통 듣기, 어휘, 독해, 문법 순으로 높게 나옵니다. 동학년 응시자 대비 석차의 상위 퍼센트는 동학년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응시자의 상위 퍼센트는 같은 초등학교 6학년 응시자들의 성적 결과를 비교하여 결정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해당 응시자가 몇 등이냐 하는 의미입니다. 상위 퍼센트는 응시자가 몇 명인지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응시할 때마다 결과가 수준이 비슷해도 상위 퍼센트는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상위 퍼센트를 동학년 응시자 평균과 비교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학년 대비 소요시간 비교 부분은요, 나의 소요시간과 동학년 대비 평균 시간을 비교하여서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혹시라도 동학년 대비 소요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 응시자가 테스트를 제대로 치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찍어서 빨리 넘기는 학생들이 종종 있거든요. 따라서 응시자의 성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응시 소요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면 보통 응시자의 성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실력보다 좀 낮게 나왔다 그랬는데 굉장히 빨리 푼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성격이 급하고 실수가 잦은 친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영역별로 결과 해석을 보시겠습니다. 영역별로 성적표의 기본 구성은 비슷합니다. 응시 정보에서는 시험의 난이도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성적표를 비교해 보니까 점수가 높은 학생이 상위 퍼센트가 낮고 점수가 낮은 학생이 상위 퍼센트가 높은 경우가 있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두 학생의 응시 레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휘 영역에서 중학교 2학년에 A, B 학생이 있었어요. A 학생이 응시 레벨이 V4에 85점을 맞았고 B 학생은 응시 레벨이 V5에 75점을 맞았다면 일반적으로 점수가 높은 A 학생의 결과가 더 좋고 상위 퍼센트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 학생이 더 높은 레벨의 테스트를 치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넬트는 파트 1의 프리테스트 성적에 따라서 응시자의 수준에 맞는 테스트를 영역별로 치르게 됩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영역별로 응시 레벨이 다를 수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영역별 수준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영역별 결과 수준입니다. 점수는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어휘 영역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응시자의 어휘 사이즈를 포함해 교육과정 필수 어휘와 수능 기출 어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휘 사이즈의 경우에는요, 내신이나 수능을 위해 약 6,000개의 어휘, 이 경우는 개별 어휘가 아니라 파생형 정도가 합쳐진 어휘 패밀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최소 2만 개 정도의 개별 어휘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교육부 지정 어휘는 초등 800개를 포함한 총 3,000개입니다. 그리고 동학년 대비 나의 실력 비교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총평 및 각 역량 비교, 그 다음 평가 항목별 역량 비교 결과가 제시됩니다. 문법 영역도 구성은 비슷합니다. 넬트 성적표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법 항목별 세부 역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응시자가 어떤 문법 항목을 모르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학습 지도에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만난 한 원장님은 그 각 학생이 틀린 문법 항목을 다 모아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마다 개별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개별적으로 케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족하고 또 학생도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을 학습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결과를 보시면 응시자의 문법 기본기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기가 잘 잡혀 있다면 앞부분에 쉬운 걸 맞고 뒷부분에 어려운 걸 틀려야겠죠.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 문법 영역이 좀 어렵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법 영역은 정확성을 측정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도 4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넬트 문법 영역이 다양한 문법 항목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다 보니까요. 더욱 체감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시자의 문법 실력이 중학교 2학년이라면 해당 학년의 문법 항목을 최소한 70% 이상은 알고 있어야 그 결과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신형 문법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본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어법상 틀린 문항을 고르시오와 같은 지시문 자체를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영역은 문법서를 한 번은 공부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정석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도 내신형 문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기본 영어 실력으로 얼마든지 문항을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법 성적을 보실 때 해당 학생이 문법서를 학습한 적이 없다. 이 점을 감안하고 결과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듣기 영역도 구성은 동일하고요. 수준, 석차, 그리고 내신이나 수능 점수 관련 예상 지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듣기는 좀 쉬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의견도 주시는데요. 듣기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 듣기 수준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수능 듣기 정답률만 생각하셔도 이해되실 거예요. 따라서 듣기 영역은 본인 학년보다 하나나 2개 상위 학년이 동학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해 영역도 같은 구성인데요. 수준, 석차, 그리고 내신이나 수능 점수 관련된 예상 지수가 있습니다. 보통 독해 평가 유형을 보시면요. 대의나 세부 영역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논리나 추론 유형의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학습 처방도 영역별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영역의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동학년 대비 응시자의 수준을 비교하고 이후 평가 항목별 학습 처방을 제공하는데요. 문법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응시자가 잘 모르거나 학습이 더 필요한 문법 항목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학습 처방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그대로 이용하셔도 좋고요. 학부모님과 상담하실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표를 통해서 학생들의 보완점을 파악하려면 영역별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영역별 실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보통 듣기, 어휘, 독해, 문법 순으로 성적이 높게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번쯤 평가 항목별 결과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원장님이 공유해 주신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학생이 듣기 성적이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학원에서 보통 듣기 수업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제대로 풀었니? 했더니 네 선생님 저 열심히 풀었는데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모평에 듣기 시험지를 다시 풀게 하였더니 진짜로 생각보다 성적이 좀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듣기 실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학생만 듣기 문제를 따로 보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문법 성적에 비해 어휘 수준이 낮게 나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어휘의 평가 항목별 결과를 보니까 다른 항목의 정답률은 100%, 80%인데 그 단어 사용하기, 그러니까 즉 주관식으로 단어를 쓰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 유형의 정답률이 20%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학생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휘를 외울 때 보통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문장이나 구루 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친구는 그냥 이제 눈으로만 외운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나중에 내신 점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적표를 해석하실 때 영역별로 비교를 통해서 학생의 보완점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잘 참고하여서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넬트를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테스트 응시와 성적 분석 시 꼭 참고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넬트 응시 전에 성적표를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공개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개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알려주세요.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실력을 선생님이 좀 더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서 넬트를 보는 거야. 성적 결과는 선생님이 참고만 할 건데 혹시 궁금한 사람은 알려줄게 등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성적을 공개하신다면 학생과 학부모님께 이 시험을 왜 보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넬트라는 시험을 볼 건데 한국 교육과정 기준으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레벨 테스트다. 근데 문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 혹시나 결과가 낮게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그에 맞춰서 원해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등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성적 결과가 예상이랑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사실 참 난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응시 전에 성적표 공개 여부와 그리고 사전 안내를 통해서 왜 넬트를 응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학생들이 넬트에 응시할 때 가능한 선생님께서 감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사실 학생들도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주어진 시간 동안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제대로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안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응시생 지정 시에 응시자 예상 실력은 가능하면 실제 학년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넬트는 그 프리테스트의 파트 1의 응시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응시 레벨이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실력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시험을 보아도 그 실력에 맞게 시험을 보았다면 중학교 3학년 이상이 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상 실력을 잘못 입력했더라도 응시생의 수준에 맞는 문항을 응시하게 되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넬트는 테스트 이어풀기나 누적 성적표 같은 누적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응시자의 이름이나 성별, 출생 연도 등의 정보는 한 번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응시자 정보를 처음에 최초 입력 시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셨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넬트 응시 중에 여러 이유로 시험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긴다던가 학생들이 문제를 못 들었어요 하고 그냥 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이어풀기를 하면 됩니다. 넬트는 마지막에 정답을 입력한 응시 문항까지가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어풀기가 가능합니다. 답안을 수정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목적으로 문항을 이동하고 싶은 경우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테스트 화면 오른쪽 상단의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문항 간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단 듣기의 경우에는 12번까지 모든 문항을 풀고 난 뒤에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학생의 응시 완료 후에 애니튜터 사이트의 스마트 클래스 넬트 메뉴에 응시자 목록에서 보시면 상세, 요약, 누적 성적표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학생은 성적표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께서 성적 열람 권한을 주어야만 성적표를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선생님께 먼저 응시 결과를 확인하시고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 주도권을 드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성적표는요, 곧바로 프린트 하실 수 있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성적표의 화면에 그 링크 복사 기능을 통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손쉽게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담 전에 학생의 성적 결과를 분석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적 결과가 선생님 예상보다 낮을 때는 먼저 학생이 테스트를 제대로 치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험 소요 시간을 확인하시고요. 보시면서 학생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문항을 풀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에게도 응시를 제대로 하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가끔 답을 찍어서 빨리 넘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실력을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재응시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모든 문항을 제대로 풀었다, 그래도 결과가 낮다면 그 결과가 학생의 진짜 실력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생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추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학습 계획도 나누면서 학생의 응시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성적 결과가 선생님 예상보다 많이 높을 때는 가능한 한 번 더 응시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넬트의 응시 목적이 높은 수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완점을 파악하여서 앞으로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성적 결과가 높은 것보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2회 이상을 응시하였는데 결과가 다르다. 이런 경우는 먼저 응시생에게 2번의 시험을 모두 제대로 응시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응시생이 2번 모두 제대로 응시를 잘 하였다라면 더 낮게 나온 성적 결과가 응시생의 진짜 실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과의 차이가 좀 크다라고 하면 이 학생의 경우는 기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선생님들께서 성적표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넬트 성적 결과를 AR 지수나 렉사일과는 비교해 주실 수 없나요?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고요. AR 지수나 렉사일 같은 경우는 영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읽고 이해하는 것과 문제를 푸는 역량은 사실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SR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치르는 학원에서 넬트를 치르는 학원이 있는데요. 그 학원의 후기를 참고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그 학생들의 그 지휘지수, 보통 AR 지수라고 생각하는 그 지휘지수와 넬트의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지휘지수의 1점대 학생이 넬트의 종합점수 레벨의 1과 2 사이고 지휘지수가 2점대 후반은 레벨의 한 3 정도 나오는 등의 그 연계성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넬트의 결과를 더 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테스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테스트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테스트가 필요한지를 선생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제대로 활용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여러 테스트를 병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넬트를 응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응시자의 정확한 실력과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적이 잘 나오면 매우 좋지만 생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이나 학부모님과 상담하실 때도 지금의 결과 수준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